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죠.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는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심이 0,0, 반지름이 1짜리는 원이에요. 근데 여기 기울기 m짜리죠. 이게 기울기니까요. 그 뒤에 y절편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기울기 m이면서 y절편이 플러스 2면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0,2를 지나면 기울기 m짜리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점을 무조건 밟고 가는데 뭐 기울기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안 만나겠죠, 느낌상. 근데 기울기가 만약 좀 더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때는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려온다면 뭐 이쪽으로 이제 가도 돼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접할 것 같고, 그렇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위치 관계죠. 첫 번째 안 만난다, 두 번째 접한다,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말했지만 연립해서 풀면 계산식에 저렇게 m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식을 2차식으로 풀다 보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위치 관계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안 만나는 케이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난다는 뜻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 거리를 재면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깁니다. 그걸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반지름은 나와 있네요. 다행히. 반지름 얼마죠? 그러면 반지름은 1입니다. 우리는 D만 구하면 돼요. D가 뭐냐면 의미상 이런 걸 말하죠. 중심, 점원의 중심은 0,0이죠. 원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공식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할 때 이 식은 1차 함수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 식을 y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식을 보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점과 어떤 특정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도 저 뒷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거리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이랬었어요. 분모 루트에 뭐가 들었었냐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한 값,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한 값, 그 두 개를 더해서 루트 씌우면 분모가 정리되고, 분자는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이 좌변식 는영 빼고 좌변식 전체에 대입한 값을 여기다 대입해요. 00을 대입하면 여기 mx와 y가 지워지고 2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정리해보니 얘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는 2죠. 이렇게.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D가 R보다 커야 됩니다. D가 R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양변에 이걸 곱해야 되죠. 그러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다시 제곱해야 되죠. 근데 어차피 이거 루트가 있고 안에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양수죠. 양수와 양수를 계산할 때는 부등을 안 바뀝니다. 좌변 4가 되고 우변은 루트 없어지고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자리 없어 일로 갈게요. m제곱은 3보다 작다가 돼요. 2차 부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럼 이건 2차식이 어떤 상수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혹시 이게 생각이 난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 3은 루트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합차가 되죠. m 플러스 루트 3 m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입값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m은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결국 만나지 않으려면 m의 범위가 이 범위가 되면 1번처럼 만나지 않는다고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이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거의 거저먹기입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2번. 그럼 만난다.
만난다도 이제 두 종류죠. 한 종류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D와 R이 서로 같으면 돼요. 아까 D와 R이 요 식이잖아요. D가 R보다 크다. 그죠? 저 부등호를 등호로 바꾸시면 됩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1과 같다. 따라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2랑 같다. 양변 제곱했더니 m제곱 플러스 1은 4가 되고,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저의 기울기가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게 된다. 이 기울기 2번, 만약 이 직선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기울기 m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테고,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가 되면 그때는 기울기 m 값이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D가 R보다 작다. 반대로. 그럼 이 식에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2는 1보다 작다. 그럼 결국은 이 범위에 반대 범위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몰라, 또 계산해. 위에 계산한 게 있잖아. 저 범위의 반대 범위. 반대 범위면 요 범위가 여기잖아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거 반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작작으로. 그래서 m의 값은 루트 3보다 더 크다. 또는 m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식은 말씀드렸지만 1차함수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y는 하고 정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런 걸로 x, y, 상수, 는 0, 꼭 는 0이어야 됩니다.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거리를 보통 D라고 둔다면 이 D를 구하는 공식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에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하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여기 x하고 y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나란히 대입하셔야 돼요. 그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된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실수 k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만날 때? 원과 직선이 만날 때? 그럼 두 가지 아니겠나요? 원과 직선이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R보다 짧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와 R이 같고, 따라서 만난다는 뜻은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는 중심, 저 원의 중심을 잡죠. 0,0. 그리고 요 직선 사이, 이 직선식은 방정식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2x-y 플러스 k는 0. 그래서 요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 D가 R보다 작거나 같아 된다. 근데 반지름 R은 얼마냐면 이 중심이 0,0이죠. 반지름 R은 2입니다. 여기. 저기 맞춰서. 그럼 D부터 분모 루트 안에 들어갈 거는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여기 들어갈 거는 0,0을 각각 x, y에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없어지고 절대값 k가 남아요. 걔가 반지름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원과 직선이 만난다. 그럼 정리해보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 걔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루트로 곱하면 절대값 k는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작은 케이스는 그 K값이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커나갔고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렇게 해서 K값의 범위가 나오고, 따라서 K의 최대값은 2루트,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둘을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는 거 맞죠? 네,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시. 네,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는 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분을 이은 것, 이걸 보통 현이라고 부르죠. 근데 원과 직선이 현을 만든다는 뜻은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죠. 위치 관계가 보나마나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날 때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 제곱 밑에 있는 x가 0이 되는 x값 2,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 y가 0이 되는 y값 1. 그럼 이 직선식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쓰면 좀 이쁘겠네요. 자,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제 일단 구하려니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1 때 배웠었어요.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에 의해서 현은 2등분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반 길이만 구하시고 2배 하시게 되면 전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반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만들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의 반지름값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죠? 3이네요. 이 길이가 3이에요. 그럼 만약 내가 이 길이만 알아낼 수 있다면, 이 길이만 알아낼 수 있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죠? 근데 현의 길이가 지금 4라고 되어 있네요. 현의 길이가 나와 있었네요. 현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면 이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이 a는 2가 됩니다. 현의 길이가 4니까. 그럼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럼 됐네요. 이 루트 5라는 의미가 뭐냐면 2,1이라는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잡읍시다. 루트 5라는 거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2를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1 마이너스 k, 다음에 5 마이너스 k. 양변 루트로 곱하죠? 그럼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절대값 5 마이너스 k. 괜찮아요? 이거? 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세운 거잖아요. 아까 했던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거기 x 앞에 있는 개수, 이거 자세히 써드려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그런다면 이 2,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게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숫자. 양면 루트로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절대값이 5가 되는 숫자는 두 개 있죠. 5-k 값이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또는 5-k 값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이거 넘어가면 k 값은 0이 되고, 이거 넘어가고 k 값은 10이 되고, 이렇게. 양수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k는 10이 정답이다. 이해되겠나요? 좋습니다. 네. 빨리 들어와.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 원의 바깥에 3,2라는 점이 있어요. 이 3,2에서 여기 좀 이따 칠까요? 상관없으니까. 이 3,2라는 점 P에서 원으로 접선을 긋습니다. 그럼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요. 근데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죠? 이게 접선인데, 접선의 길이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 이게 접선이에요. 됐죠? 근데 어차피 이 접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자,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럼 이 길이만 찾으면 어차피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서로 같은 길이니까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이게 접전의 길이, 여기를 t라고 합시다. 그럼 PT의 길이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분이 이 선분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이쪽 접점까지. 이게 반지름이죠. 수직으로 만나니까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중심에서 이 점 P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필요해요. 그럼 따라서 이 핵심은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배웠네요. 일반형이죠. 중심 찾는 방식은 x 앞에 있는 개수 4의 반의 부호반대 4의 반 2 부호반대 마이너스 2 컴마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 2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반지름의 제곱을 구한다고 했죠. 이거 제곱한 값 4 이거 제곱한 값 1 그걸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 1을 빼내시게 되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요. 따라서 반지름 값은 2네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2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여기는 원의 중심을 뭐 5라고 한다면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선분 OP의 길이는 X좌표끼리 빼면 5가 나와요. 5의 제곱. Y좌표끼리 빼면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루트 25 플러스 9니까 34. 이게 루트 34. 그럼 피타로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선분 PT의 길이는 선분 PT의 제곱의 값은 이변의 제곱 34 마이너스 이변의 제곱 4 30 따라서 선분 PT의 길이는 루트 30 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지금 우리는 우리는 뭐를 할 것이냐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저 직선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접선이라고 부르죠. 접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분의 기초 개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접선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따라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잠깐 봅시다. 두 가지 자리가 좀 그래서 세 가지 이쯤에 다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저 직선을 접선이라 부르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접점이라 불러요. 한 점에서 만나는 점, 접점. 자, 이런데 이 접선은 분명히 직선이니까 1차식의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되 조건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공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가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이제 마지막이 앞에 있는 두 개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공식이 없으니까요. 직접 유도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먼저 접점이 있는 케이스. 접선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그걸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접점을 알 때.
접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와 두 번째 접점을 모를 때 이걸로 구분해요. 결론은 접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접점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풀이법이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근데 접점을 알 때는 아까 말했지만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제 앞쪽에 다시 돌아가서 잘 설명드릴 거고, 접점을 모를 때는 접점을 모르니까 다른 조건이 주어져야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접점은 모르는데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울기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 조건에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숫자라든지 어떤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거를 이용하면 얘도 공식을 통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접점도 몰라요. 기울기도 몰라요. 근데 그 접선이 지나는 접점은 아닌 거죠.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얘는 공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세분화하면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접점 좌표를 알 때, 두 번째 접점을 모르는데 기울기는 알 때, 접점도 기울기도 모르고 그냥 접선이 지나는 이미 한 점을 알 때, 그럴 때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첫 번째 이 접점 좌표를 책에 보면 아마 x1, y1에 써놨겠죠.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접점 좌표를 x1, y1 접선의 이 원의 방정식을 기본형을 일단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a제곱.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 x제곱을 x와 x의 곱으로 쪼개세요. 저기는 y의 제곱을 y와 y의 곱으로 쪼개세요. 어차피 xx는 x제곱이고 y는 y제곱이니까 걔를 r의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 x 두 개 중에 하나를 여기는 x1이라는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y 두 개 중에 하나를 접점의 y좌표 y1을 대입해 주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 아닌가요? 직선이죠. 그러면 x와 1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x와 1차예요. x1과 y1은 이건 숫자가 돼서 이건 x의 개수가 되고 여기는 y1은 결국은 y의 개수가 될 테니까요. 그 x와 y는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접선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쉬운 공식이죠. 그냥 x제곱 y제곱 x 두 개 y 두 개 곱인데 그중에 x 하나에 y 하나에 저 접점 좌표를 대입하면 돼요. 근데 혹시 선생님 만약 이게 그러면 이게 기본형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형이 아니고 일반형이면 이 식이 아니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a의 제곱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패턴 자체가 동일한 겁니다. 패턴은 동일해요. 위에 있는 패턴이 뭐였냐면 x제곱은 x와 x의 곱이었죠. 그럼 x-a의 제곱은 x-a와 x-a의 곱이겠죠. 플러스 y-b와 y-b의 곱이고 그게 r제곱이에요. 여기다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는 아니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로에다가 x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 y1을 대입해서 그냥 숫자 어차피 x1-a는 숫자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분배하고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분배한 다음에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잘 묶어주시면 그게 직선의 방식이 나와요. 공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a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는데 이제는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 m. 그럼 아까 말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이번에는 y로 그냥 씁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아닌 1차 함수 형태로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 알면 방정식보다는 함수식이 더 유리해요. y는 기울기 mx죠. x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루트 요 뒤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요. 공식은 외우실 때는 크게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울기 m이라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여기까지 그냥 채워줘요. 요 뒤만 외우면 돼 사실.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붙죠? 선생님 여기 왜 플러스 두 개 붙어요? 기울기 m짜리 직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있나요? 여기도 있기 때문이에요. 평행하게 위아래 움직여 다니면서 기울기 m인 게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은 기울기는 평행한 게 두 개 나타나는데 뭐 느낌상 보면 이렇게 y좌표,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으면 y좌편 값이 이렇게 두 군데, 위아래 두 군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좌편 값이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온다. 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네들은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죠. 접점도 몰라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도 몰라. 그럼 뭐만 알려져 있냐면 이 직선에서 접점이 아닌 이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의 좌표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쓰는 유도식은 이거죠.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요. 이게 반지름 말이죠. 우리가 앞쪽 시간에 배운 거. 그 반지름과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가 서로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천천히. 얘부터. 자, 이 원의 반열식에 원 위의 점이라고 문제 자체 또 써줬잖아요. 원 위의 점이라는 뜻은 위아래 할 때 그 위가 아니고 원에란 뜻이죠. 원에 있는 점. 그럼 원 위에 있는 점.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게 접점이 되는 거죠. 얘가 접점이 되는 거예요. 접점 좌표를 알고 있네요. 그럼 어려울 게 없죠. x 두 개 쪼갠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x. y 두 개 쪼갠 다음에 y 하나 1을 대입하면 y. 끝났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다니까 이거는. 엄청 쉽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기본형이 아니고 표준형이네요. 관계 없습니다. 저기 x 두 개를 쪼개서요. x-1, x-1 가로 두 개 플러스 y 플러스 2, y 플러스 2 그게 10. 여기다 이 점 좌표 x값 4, y값 마이너스 1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x에만 한 군데 y에만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똑같은 거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3 가로 x-1 다음에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이건 1이 되죠? 그래서 y 플러스 2 10 3x 플러스 y 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1 이게 답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만큼 쉬운 공식 최근에 보기 좀 어렵죠?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가 공식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워낙 쉬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번에는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일반형인데요? 일반형은 표준형 바꾸면 되죠. 이거 표준형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식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찾는다. 중심 2, 마이너스 1 반지름의 제곱 이거 제곱 4 이거 제곱 1 둘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 0을 뺀다. 5. 따라서 관계식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중심이 2, 1, 2,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오른쪽이 반지름의 제곱의 값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것도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셔요. 여기다 3 대입하면 여기 x-2로 두 개 쪼개질 텐데 그 중에 하나에 3 대입하면 그냥 x-2 하나가 남을 테고 y 플러스 1이 두 개 쪼개지는데 그러니까 y값 1 대입하면 2y 플러스 1 남을 테고 요거 정리해주면 답이란 얘기예요. 되셨죠?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그냥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형은 완전 제곱식을 풀어 제껴놔서 만들어진 이 표준형을 풀어 제껴서 만든 거니까 다시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써주고 잠깐 자리 비워놓고 플러스 해놓고 다시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해놓고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4가 필요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럼 4와 1의 합이니까 5 없던 5가 생긴 거예요. 우변에 5를 덧셈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완전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여기까지 완전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문제 풀이하시면 돼요. 됐죠? 네. 말했지만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전혀 문제가 어려울 게 없어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것도 이제 공식 있었죠? 해봅시다.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 좌표는 모릅니다. 이렇게 원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는데 이게 한 점에서 만나네? 접선이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접점 좌표를 몰라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어. 2. 그럼 아까 말한 공식 있잖아요. 기울기 2짜리 직선 가는 거니까 당연히 2x로 가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2x로 가겠지.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m제곱, m이 뭐죠? 기울기 2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답이야. 이게 정답은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야, 정말 쉽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됐습니까? 공식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역시 표준형일 때 문제죠. 이렇게 표준형일 때 이런 거 잠깐 한번 해봅시다. 자, 저기원에 접하고 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수직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직선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야 두 직선은 수직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일단 y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 여기에 수직이 되려면 그 기울기 m이라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m을 곱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뜻은 이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의 부호반대라고 그랬죠. 역수의 부호반대 2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두 직선의 관계는 수직이 성립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럼 이것도 이런 내용이네요. 여기 원이 있어요.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어. 이 중심은 1,2고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죠. 2. 근데 기울기 2짜리 직선의 반원식을 구하랍니다. 근데 다만 뭘 몰라요? 접점을 몰라요. 괜찮니? 그렇지? 근데 선생님 제가 약간 여기서 헷갈리고 있는 게 저희가 배운 공식 있잖아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r 빠뜨렸다. 나중에 타원과 헷갈렸어요. 야, 아까 답 틀렸나? 그러면 이거 틀렸어요? 여기 r 빠졌어요. 공식에 여기 r 붙여야 돼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타원과 헷갈려가지고 r이 얼마였죠 아까? 2였죠. 2 루트 5 이렇게 돼요. r만 붙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럼 다시 이쪽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기울기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 얼마짜리예요? 여기 있죠. 3 루트 5 이렇게 되네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 공식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과 기울기 m인
접선의 관계일 때 공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요. 기본형일 때. 근데 이건 그럼 기본형인데 얘는 지금 기본형이 아닌데요? 중심이 0,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로 공식을 외우기 너무 아깝잖아. 세로 공식을 외우긴 아까워요. 근데 뭐니까 원래 원점 0,0이라는 점에 만약에 기울기 중심이 0,0이면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었다면 이게 답이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중심이 0,0이 아니고 1,2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평이동 하시면 됩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 그럼 이 접선도 똑같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 하겠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 하시면 돼요. 그럼 y 대신에 y-2를 대입하시고 기울기 2 한 다음에 x 대신에 x-1을 대입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니 y는 2x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는 지워지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았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원식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공식을 기억하시고 이 공식을 기억한 다음에 기본형이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예전에 기본형이 아니면 이걸로 이 공식대로 답을 구해놓고 나서 원래 0,0 있었던 중심이 1,1로 1,2로 바뀐 거니까 x 대신에 x축을 1만큼 y축을 2만큼 평행 되겠네. 그럼 x 대신에 x-1 y 대신에 y-를 관계식의 직선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 직선도 똑같이 평행이동했을 테니까 원에 붙어 다니는 거잖아. 그럼 원이 저만큼 이동하면 직선도 똑같이 이만큼 이동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 경우는 왜 똑같죠?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뭐 느낌이 이런 거죠. 원이 있고 이렇게 접선들이 두 개 있었는데 요 원을 이렇게 x축을 1만큼 y축 2만큼 평행됐더니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접선의 방정식이 똑같이 나온 거지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우연의 일치예요. 괜히 또 똑같네? 똑같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우연의 일치로 여기 있는 중심에서 x축을 1만큼 y축을 2만큼 평행됐더니 접선이 똑같이 나왔던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답이 틀리게 나오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설명 이해하셨습니까? 표준형? 네. 그러니까 표준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공식 쓸 때는 표준형이라고 생각하고 공식 세운 건 아니잖아.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만 한 거니까. mx 기울기만 우리가 찾아내고 수직관계니까 이 기울기 역수의 보반대. 그럼 반지름은 다 나와 있잖아요. 문제. 그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의 숫자 집어넣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 단 그거는 지금처럼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이 공식이 적용되는 거니까 써놓고 나서 그럼 새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써놓고 나서 여기 있는 중심이 0,0일 때 이 접선이 이렇게 원에 붙어 있는 상태였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원에. 그럼 이 원이 이동하면 접선도 따라서 이동할 거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y축 2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니까 이 직선 붙어있던 접선도 따라서 똑같이 이만큼 이동하겠구나. 그럼 구해놓은 답에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이 의미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문제죠. 아까 말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접점이 아닌 겁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래요. 여기 원이 있고요.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 근데 여기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릅니다. 네. 접점 좌표도 몰라요. 기울기도 모릅니다. 근데 뭐를 아냐면 이 원 바깥에 있는 한 점, 원 바깥에 있는 한 점, 접점이 아닌 접선이 지나는 한 점 좌표 마이너스 2,4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원래 풀이가 두 가지거든요. 접점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아니면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방식. 근데 선생님 주로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푸는 방식을 좀 더 많이 풉니다. 일단 기울기를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말고 m이라는 미지수를 둡시다. 기울기 m이에요. 됐죠? 그럼 얘를 가지고 선생님 기울기 m이지만 어쨌든 기울기를 가지고 저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은 알아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직선식이 대략 나오네요. 그 이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0,0입니다. 그럼 0,0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를 재게 되면 이 거리는 원의 반지름 값인 2랑 같아지겠죠? 이 거리가 2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잡아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식이 방정식 형태로 써줘야 되니 m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 요거는 이제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답을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2랑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가 조금 계산할 때 불편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식을 다시 변형해서 나는 선생님은 요 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 식. 뭘 쓰냐면 얘를 굳이 공식에 다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기울기가 지금 m인 상태잖아. 이렇게 풀면 나중에 요 계산할 때 불편하다고 그러죠. 좀 변형해요. 기울기 m이잖아. 그리고 이 직선은 한 점을 지나가 어디를? 이 점을 지나가잖아. 마이너스 2,4.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 mx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분배하면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이 나와요. 이렇게. 누가? 기울기며 한 점을 지나는 이 직선식이 이거란 얘기예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걸 정의하는 겁니다. 0,0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D와 R이 서로 같습니다. D는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죠.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제곱해 더하면 이렇게 되고 분자는 절대값 한 다음에 뭘 대입했었죠? 0,0을 여기다 대입했었죠. 그럼 m 지워지고 여기 y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절대값 2m 플러스 4가 남아요. 이게 뭐냐면 0,0에서 이 직선식까지의 기울기 m이며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d가 반지름 2랑 같아야 되죠. 접선이니까. 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서로 같아야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양면을 곱해줍니다. 그럼 절대값 2m 플러스 4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생각해봐. 여기 지금 절대값 안에 2가 둘 다 공통인수지. 그럼 얘는 2를 미리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빼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2를 같이 약분하면 참 좋을 테니까. 그 양면을 제곱해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루트가 없어지죠? 얘는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요. 얘랑 지워집니다. 넘어가면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조금 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이상한 각도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답인가요? 그럼 m값에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답인가요?
그럼 여기다 이제 m값에다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y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3x 플러스 4y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게 약분되고 2가 남고 6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은 0 이게 답입니다.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쎄한 거죠. 왜 쎄하죠? 이 답은 몇 개가 돼야 되나? 2개가 됩니다. 왜 2개가 되는 겁니까? 봐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게 지금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잖아요. 여기서 이 원 쪽으로 뭘 건 거냐면 접선을 그은 거거든. 근데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하나 있잖아요. 그 답이 2개가 돼야 돼. 원래 항상 원 밖에서 원 쪽으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항상 2개씩 나오기 때문에 답이 2개가 됩니다. 근데 얘는 왜는 답이 1개죠?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요.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독특하게. 머릿속에 이 답은 2개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원이 중심이 0,0 반지름 2짜리인 원이었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맞니? 근데 우리가 찍은 점을 잘 봐봐. 우리가 찍은 점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얼마였죠? 4였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도 접선이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답이에요. 어디냐면 저다. 어디였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 아닌가? 거꾸로 맞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이게 답이 하나예요. 이 답 하나. 괜찮니? 나머지 답은 답에서 왜 안 나왔냐면 여기 때문에요. 이거 뭐죠? x는 마이너스 2. 저기 우리가 쓴 거는 1차 함수 형태로 써지거든요. 답이 1차 함수 형태다 보니까 저런 식은 답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조 자체가. 맞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통 답이 2개인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하나는 축의 평행한가 봐를 생각해야 돼요. 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나 봐. 그래서 그림을 적당히 그리시면 하나는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네. 당연히 마이너스 2,4를 지나니까 이쪽에서 접선을 그으면 x가 마이너스 2가 또 다른 접선이 있다는 거죠. 정답은 이거 하나 이렇게 정리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얘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얘는 80번 하나 해볼까요? 지금 3,-1에서 저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3,-1이 접점인지 원 밖에 있는 한 점인지 문제가 기재가 안 돼 있죠. 근데 보통 원 위에 있는 점, 접점이면 3,-1 그러니까 저 원 위에 있는 이런 말이 보통 써주는데 잠깐 어지럽다. 갑자기 어지럽죠? 일단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저 3,-를 식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참이 안 되죠.
3이 아니란 얘기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 바깥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지. 그럼 이런 느낌이죠. 원이 있고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어요. 이쪽으로 하나, 일단 느낌상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너무 또 평행하게 그었나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일단은 그냥 막 그린 거니까 이렇게 어쨌든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 점이 3,-1이에요. 풀이법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보여드렸죠. 풀이 방식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일단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m이라고 두자. 이 점이, 이 직선이 동시에 3,-를 지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직선의 방식을 완성한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m, x에서 지나는 x 빼주시고 얘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이유는 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할 거니까. 그럼 중심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 이 거리를 잴 겁니다. 그럼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의 x 앞의 개수 m제곱 y 앞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분자 0,0을 대입하면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근데 이 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a랑 절대값 a는 서로 같은 거다.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 이런 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2는 같잖아.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는 것과 절대값 안에 양수가 있는 거는 사실 절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관계없어서 얘를 항상 둘 다 음수네? 물론 둘 다 음수일 때입니다. 둘 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혹은 이런 거 있죠. 1-3m 예를 들면 그럼 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절대값일 때만. 됐니? 뭐 한 거죠? 안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요령입니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이게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예요.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반지름 얼마짜리죠? 루트 5짜리.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양면 제곱합니다. 이거 제곱하면 9m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m 플러스 1. 조심해야 된다. 제곱하면 5가 되고 5가 이거 분배가 돼야 되니까 5m의 제곱 플러스 5 넘어가요. 4m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누면 2m의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 인수분해 2m m 여기 2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따라서 m의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 답 m 값을 어디다 집어넣죠?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답이 두 개 나올 겁니다. 정리한 답이. 아셨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식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풀이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풀이에요. 복잡해지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로 이 직선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통해서 m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단순해지는 거죠. 자, 이런 풀이가 있어요.
이번엔 또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비교해봐, 여러분들이. 다른 풀이. 원이 있어요. 원밖에 한 점.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 두 개.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 여기 이 원의 방정식 이거. 중심이 0,0. 반점이 루트 5짜리 원.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는 접점을 모르니까 기울기라도 일단 알도록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m이면서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통해서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y과 값으로 같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뭐 하냐면 그 일반 공식 있죠. 내가 접점의 좌표를 그냥 안다고 이번에 왜 기울기를 어차피 모르는 걸 기울기를 모른다고 어차피 모르는 거를 기울기를 안다고 가정하지 말고 그냥 접점의 좌표를 안다고 가정하면 안 될까? 아까는 기울기를 안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접점의 좌표를 안다고 가정하자. 접점을 그냥 A, B라고 두자. 인 거죠. 그럼 아까 공식이 뭐였나요? 접점의 좌표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x 두 개, y 두 개에다 각각 하나씩 대입하죠. 그럼 ax 플러스 by는 5가 돼요. 괜찮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왜? 지금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x 두 개 쪼갠 다음에 여기 접점 좌표 대입하고 y 두 개 쪼갠 다음에 접점 y 좌표 대입하면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요 식들 요거나 요거나 접선의 방정식.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괜찮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를 진행한대. 그럼 뭐가 되냐면 대입이 가능하네. 그렇죠? 어차피 이게 접선인데 이 직선인데 걔가 이 3, 마이너스를 지나가잖아. 그럼 대입해요. 3a xy에다 대입하는 거다. ab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지나는 점이니까 x 앞에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b 요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여기는 3, 마이너스 1은 이 원 위를 지나는 점이기도 하죠. 죄송해요. 요 a, b는 이 원 위를 지나는 점이기도 하죠. 그럼 대입합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a, b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 위식을 b로 정리합니다. b는 3a-5 이걸 아래다가 대입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3a-5의 제곱은 5가 돼요. 얘를 전개합니다. 그럼 3a제곱 a제곱 10a제곱 여기 마이너스 15a가 두 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30a. 이쪽 전개하면 25 나오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20이 남죠. 양변을 10으로 나눕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1 또는 2가 나와요. 괜찮니? 알고 보니 접점 좌표가 1 아니면 2란 얘기야. 접점 x좌표가 1 아니면 2란 얘기네. a 값이 1이라면 그때 b 값은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네, 여기 더 낫지 않나요? 여기 b 값 구할 수 있는 관계식 더 간단한 게 있으니까 a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 a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b 값은 1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럼 접점 좌표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내 식 쓰면 돼요. a, b라는 ab 값을 아니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접선의 방식이 나오죠. a 값, b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a 1,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y는 5. 이거 하나. 다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와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접점 좌표를 일단 안다고 가정하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대략적으로 AB에 대한 식으로 세우고 그 접선 방정식이 3, 마이너스 지나감으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만들고 그 접점 좌표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에다 대입해서 위아래를 연립해서 푸는 거죠.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1차, 2차에 대입하는 거잖아.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그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고 A값 2개 나오면 그 A값 2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B값 2개 찾고 그럼 접점 2개 나왔다는 뜻이에요. 접점 2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접선의 방식을 완성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알아듣기 편한가요? 대표적 풀이 두 가지거든요. 이 문제 원막계는 한 점에서 그건 접선 구하기 위한 대표적 풀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아요? 둘 다 어렵나요? 둘 다 어렵군요. 네.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 배우시고 집에 가서 이 동영상 돌려보셔야 됩니다. 돌려보시고 한 문제는 이렇게도 풀어보고 다른 한 문제는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평형 대칭도 해야 되는데